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04번째 시간으로 글을 잘 쓰는 방법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 3 유시민. 여러분 신문 보시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칼럼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칼럼을 쓰는데 칼럼은 뭐냐? 오피니언 페이지에 실리죠. 나의 주관적 생각을 밝히는 글이에요. 거기서 문장 속에 내가 있든 내가 없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써야 될 것을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써요. 아주 무책임하죠. 남 얘기하듯이. 글쓰기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는 수동 문장이 원래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수동 문장은 쓰지 않아요. 우리말에는 무생물 주어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나 이런 데에서는, 영어나 유럽말에서는 무생물 주어를 써가지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문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 주어가 들어있는 피동형 문장을 계속 우리말로 쓰니까 이게 전혀 리듬도 안 맞고 예쁘지도 않는 우리말이 돼요. 거기다가 한자말을 많이 쓰죠. 무슨적, 발전적, 적적 하는 건 일본말에서 온 겁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마음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마음적으로는 아니죠. 우리말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어야 해요. 소리내서 읽을 때 예쁘게 들리는 글이라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제대로 된 우리말 어휘를 제대로 쓰는 것, 이것이 글쓰기의 기본이죠. 첫 번째가 어휘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정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널린 나쁜 글들을 만나요. 우리가 읽는 책들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되고 그런 것처럼 글과 말도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상한 걸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못되게 써진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가 쓰는 글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글만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쁜 글을 읽을 때는 잘못 써진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길러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멸균실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나가면 세균이 더글더글한데 학교 갔다 오다가 불량식품 사 먹을지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죠. 인체에서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또는 지식면에서도 나쁜 것을 알아볼 줄 알고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의 어떤 장력, 이런 것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호덕 선생의 것을 여러 번 읽을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읽으면 돼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를 할 때 그것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해석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효리가 김희선보다 더 예뻐. 이렇게 누가 말했다 칩시다. 아니야. 효리보다 김희선이 더 예뻐. 누가 반박을 했다 칩시다. 이 논쟁은 밤새도록 끝이 날까요? 안 나죠? 이것은 각자의 취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취향과 주관에 관한 문제는 논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된장찌개보다 김치찌개가 더 좋다는데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우리가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보면 나의 주관적 취향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주장 사이에 구분을 못해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의견을
이견을 주고받게 되면 자기가 내리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효리가 김희선보다 더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문매가 더 풍만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습니다. 풍만하다는 근거가 뭐야? 그럼 어디가 살이 많으면 풍만하다는 거야?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막연히 나는 이효리가 김혜선보다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딱 하나죠. 그러니 그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논쟁을 하라는 글을 쓰라고 주제를 주는데 자기 취향을 잔뜩 늘어나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효리보다 김희선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따름이지 그 사람의 논정 능력을 검증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필을 쓸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이 대학 입시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과제물을 처리하거나 대학 다니면서 리포트를 쓰거나 또는 사회에 진출한 다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안을 만들거나 이럴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근거.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릴 때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논정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없거나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주관적 취향에 관한 문제인가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을 참 별로 안 하죠. 굉장히 큰 병폐입니다. 엄마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돼?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조그만 게 말대꾸고 해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또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그러면 아무개야 너무 따지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다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창의적이기를 그만둬요.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살려면 몹시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잘못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답변이 돌아오게 되죠.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왜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천재들은 어릴 때 별명이 미스터 Y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왜라고 물으니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